자, EPL이 재개되고 이제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재개 후에 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괜찮아졌고 어떤 부분이 별론지 재개 후에 점검을 6팀을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던 맨유. 네. 잘하더군요. 저는 봤는데 좋더라. 저 오늘 2시 반에 라치오 토리노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맞물려가지고. 라치오 토리노 중계했나요? 네네네. 라치오가 재개된다면 조금 주춤하죠.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호코도 그렇고.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또 경고 누적으로 임모빌레랑 카이세도 둘 다 못 나와가지고 좀 심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네. 그리고 봤는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 전반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나머지도 정리 좀 할 겸 해서 봤는데 진짜 역습 이런 과정만 놓고 보면 진짜로 그 옛날에 솔샤로 뛰던 그때 맨유의 향수가 저는 약간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맨유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설사 이번 시즌 챔스 티켓을 못 단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의 느낌이라면 야 이거 내년에 이거 된다. 가능성을 엄청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년이라는 그 시즌이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진짜 행복 회로를 돌린다 쳐 첼시와 맨유 팬들 입장에서 행복 회로를 돌린다면 맨시티 징계? 야 리버풀 영입 뭐 지금 돈 때문에 못해? 그러면 좀 비벼봐? 이 정도까지 이게 뭐 단박에 우승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러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쟁을 충분히 할 만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은 거죠. 네, 그만큼 맨유가 최근에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자, 일단 재개 후에 리그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일단 토트넘전은 근데 솔직히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거는 맨유 쪽으로 좀 우세를 점친 전문가 우리 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승도 했지만 그 이후에 치른 두 경기가 여기 이제 FA컵 제외고 리그만입니다. 둘 다 3대0 클린시트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의미 있는 생각하거든요. 수치예요. 더군다나 뭐 뒤쪽 가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데헤아의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클린시트 기록은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 전까지 합쳐서 14경기째 지금.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게 리그 성적이었다면 지금 맨유는 FA컵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FA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FA컵을 먼저 보면 준결승에 갔습니다. 네, 8강에서 노리치 시티를 2대1로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첼시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이 지금 FA컵 준결승은 이른바 인기 많은 빅클럽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좀 클래식하죠. 그렇지. 맨시티가 이제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제 좀 강호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FA컵에서 내가 기억하기로 맨시티가 되게 위건한테 자주 발목을 잡혔던 기억이 언뜻 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 옛날에 그 마르티네스가 위건 우승시키고. 이죠. 네, 어쨌든 뭐 트로필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마르티네스이에요. 제가 가만 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형도 약간 주원이 형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딱 프레임을 씌우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벗어날 만한 선수는 벗어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죠? 다 벗어나서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이걸 이렇게 보세요. 받아친다고? 지금도 잘하는데 내가 프레임 씌워서 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마르티네즈가 월드컵을 우승한 거, 우승이 아니지. 준결승에 데려간 거는 선수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 일부 많이 있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마르티네스를 그럼 별로 안 좋아하네. 나니까 그거야. 사실 내가 무슨 마르티네즈 마르티네즈도 뭐 알기는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반페시도 형 몰라요. 그 새끼 요즘에 또 맞는 말을 존나 짓거리고 댕기는데 그 새끼가 아까도 자주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 새끼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더 새끼입니다. 그래서 더 빡치죠. 뭐 얘기는 뭐 더 하지 맙시다. 네.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FA컵은 그렇고 유로파리그는 노리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리그 우승은 이제 끝났고 올 시즌 물론 FA컵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대진이 딱 4강 대진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빡셉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로파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32강 지금 5대0으로 1차전에서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담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 2차전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지금 선점한 상태고 이렇게 잡아가서 만약에 리그 성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지 만약에 맨유가 못한다면 유로파 우승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그렇죠. 한 방 한 번 이미 무리뉴가 있었고 네. 그리고 FA컵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램파드가 잘하고 있다가도 솔샤르를 만나면 막 맞아요, 깨지고 그랬잖아.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FA컵에서 또다시 맨더비가 한 번 더 성사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컵 대회는 이제 유력한 거 남은 거는 이제 FA컵과 유로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4위권으로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이 싸움이고, 그러니까 올 시즌은 조금 특수한 것 같아요.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맨유가 딸 수 있는 루트가 저는 꽤 많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리그 4위권, 아직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유로파 리그 네. 우승,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맨시티의 아. 유럽 대항전 징계가 확정이 되면, 나는 그래서 두 개인데 뭐가 많아 그랬는데 징계가 만약에 확정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항소한 상태인데, 그렇지. 이게 만약에 항소 너네 꺼져, 너네 그냥 2년 밴 이렇게 돼버리면 맨유가 지금 5위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나 내려오지. 하나 내려오니까 아.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이게 레스터 팬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왜 계속 레스터가 내려올 것 같지? 근데 요즘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난 지속적으로 레스터가 내려올 것 같아. 이게 비단 뭐 레스터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단 전의 경기력도 시즌 초 중반까지 보여줬었던 그 브랜단 로저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덜 들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히든 풋볼에서 환희 형이랑 형철이랑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3위 누가 할 것 같냐. 그래서 그때 저는 첼시라고 했었고, 아마 레스터가 내려온다는 의견이 꽤 많았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하락세를 탈 것이다. 이게 어쩌면 선입견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력 있는 클럽들이 올라오고 레스터가 전통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꾸준히 땄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맨유와 첼시의 상승세 대비 레스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레스터가 챔피언스 티켓 4위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어쨌든 세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승점 52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라이튼 또 잡아내면서 14경기 무패. 그러니까 첼시랑 지금 승점차 계속 2점 차란 말이에요.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뒤집힐 거라는 의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첼시는 맨시티를 상대했었으니까. 그치. 예, 여기서 1점을 얻거나 아니면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김. 예, 근데 이겨버렸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챔스 티켓 놓고 경기하는 4위 자리는 울브스, 첼시, 맨유 이 세 팀이에요. 근데 저는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세 팀 중에는 전 맨유 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사견으로.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폼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4위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 바로 지금의 맨유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일단 챔피언스 티켓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적 시장에 관련돼서는 뭐 지금은 아직 맨유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랑 링크가 나고, 우리가 이미 다뤘었던 반더비크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사실 예전에 제크렐리시와 누구야? 메디슨 그 비교 영상 하면서도 맨유와 링크에 관해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산초 역시도, 근데 산초는 노린 팀이 너무 많아서 네. 약간 광범위적으로 약간 어그로를 끄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한 매물들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중원 자원들이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최근 맨유의 공격진과 중원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일단 중원은 지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두 선수,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폴 폭바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인터뷰도 막 존나 잘하더라. 야, 얘기가 나만 주목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진짜 딱 그 근본 있는 인터뷰 네, 아니야? 맞아요. 뭐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오늘은 경기 교체돼서 나온 다음에 아침 햇살을 한 통을 먹더라고. 아침에 아니 뭐 막걸리인가? 하여튼 엄청 먹던데. 그 흰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좋고, 공격으로 봤을 때 물론 최근 몇 경기에서 래시포드가 부상 전만큼의 하이 페이스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선수는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올해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아예 못했다가 지금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잘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 잘했을 때 레시포드의 폼이 어땠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린우드 더 말할 거 없고요. 저는 네. 그린우드를 볼 때마다 제 양발 슈팅, 그리고 어떤 슈팅 타이밍을 잡는 부분,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아니 진짜 그 반템포 정도 빠른 그 타이밍이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인데 골키퍼들의 그 타이밍 뺏는 데는 진짜 예술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공격수는 진짜 타고나고 3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격수는 정말 신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골키퍼를 속일 수 있는 슈팅 타이밍이랑 그 슈팅 코스를 잡아가는 거는 나는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부적인 그런 감. 감. 그래서 흔히 가끔 얘기하는 스트라이커 DNA.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타고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우드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감이나 몸의 리듬 같은 게 좀 있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창 축구 잘하고 싶어가지고 축구 영상 막 찾아볼 때 있었거든요. 막 선수들 개인기 막 이런 거 막 찾아봤는데 제 친구 중에 축구 좀 잘하는 친구가 야 그럼 브라질 애들은 집에서 맨날 그렇게 인터넷 영상 봐가지고 축구 잘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몸에 뭔가 천부적으로 좀 배어있는 그런 게 나는 있어야 그게 재능이라고 된다는 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이건 누구를 사와야 되는 거냐? 공격진에도 그래도 마샬도 헤트트릭도 했고 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다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젊고 좋은 공격 자원이 있고 중원도 많아 보이니까 조금 이거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은 조금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 팬들의 눈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비적인 부분. 분명히 물론 린델레프 뭐 제가 한창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메워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좋은 선수 있으면 맨유는 아마 바꾸기를 바랄 거야. 저는 맥과이어의 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바이가 있지만 바이는 부상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좌풀백도 사실 조금 그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왼쪽 풀백은 일단 최근에 룩쇼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전 루크쇼는 약간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딱 봤을 때 김황 같은 느낌이 확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브랜던 윌리엄스도 괜찮고 좋죠. 근데 만약에 진짜 수준급의 좌풀백이 오고 브랜던 윌리엄스가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오면서 성장만 더 해준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무래도 대야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야는 분명히 예전에 절정의 기량에서는 조금은 내려와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 네. 그래서 딘 앤더슨 얘기가 자꾸 나오는 네. 거예요. 왜냐면 딘 앤더슨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리그 베스트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더군다나 이 선수가 맨유에 보통 애정이 많은 게 아니라서 이게 복귀를 했을 때 이 두 선수가 과연 경쟁이 되느냐. 근데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핸더슨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야와 정말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더 잘하는 선수, 기량이 높은 선수가 주전이 됐습니다. 그럼 밀린 쪽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죠. 데야가 만약에 밀려서 서브 자원으로 내려갔을 때 이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핸더슨이 들어와서 넘버원을 차지하고 데야가 내려온다면 데야는 그건 이적이죠. 이적이죠. 이건 이적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야 얘기 그리고 데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재개 후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좀 어떤 포인트를 짚어볼까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폭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키로 등장한 거는 바로 마티치. 그러면서 중원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진짜 마티치를 보면서 이게 클래스는 어디 안 가는구나. 그래, 클래스는 영원하다. 진짜 클래스 어디 안 가는구나. 마티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뒤에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선수는 출장 시간만 정확하게 분배해서 잘 조절해주면 여전히 탑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폴 폭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짤라 폭바가 아니라 오히려 쟤 약간 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생각이 나네. 반 칸에서 한 칸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또 롱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롱킥으로 전개해주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또 전진하는 드리블이 좋은 스타일이가 들어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에 있는 자리는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투톱처럼 움직이고 어떨 때는 그냥 윙포워드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진짜 세컨톱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러면서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질 때는 있지만 계속 찔러주는 패스를 시도하고 그래서 이 둘은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페와 포그바 이 공조는 대성공입니다. 아주 성공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대성공입니다. 다만 그게 걱정이라기보다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진짜 압박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중원에서의 공간 자체도 삭제되는 그런 경기를 했을 때 근데 그럴 때는 또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그때는 맥토민이나 프레 같은 선수를 쓰면 돼. 그러면 또 다른 스타일을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중원은 나는 지금 상황만 해도 꽤 괜찮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아스날 센터백 얘기할 때 많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누구를 믿고 갈 거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김민재. 김민재예요? 예. 입술에 침을 좀 많이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릅니다. 왜요? 거짓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죠. 센터백 놓고 봤을 때. 근데 맨유는 중원 몇몇 다 괜찮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아요. 안 괜찮은 선수를 찾는 게 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도 저희가 언급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마티치가 수비적인 롤을 확실히 해주니까 부페랑 포그바가 사실 포그바는 진짜 수비 가담이 없을 때 자기가 훨씬 잘한다는 걸 예전에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엔 수비 가담도 하더라고. 좀 열심히 하더라고. 이거 마음을 많이 바꿔 먹었나봐. 그 주원이 형이 영상 편지도 남기고 그랬잖아요. 갈비 좀 해주겠다고. 부페가 와서 되게 신났나 지금? 그런 것 같아. 네. 야씨. 할만 난다 좀. 그러니까 공격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역할을 좀 분담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딱 등장을 하니까 본인도 이게 뭔가 시너지가 더 잘 나는 듯한 느낌도 있죠. 이 뇌피셜입니다. 네.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관중이 없잖아요. 폭바는 관종이에요. 네. 스타 관종이죠. 근데 마음이 좀 차분해진 것 같아. 아. 관중들이 있으면 잘할 때는 지금보다 더 잘할 거야. 씨발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될 때는 막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막 이러다가 관중이 없이 고요하니까 오히려 그냥 평탄하게 본인 하는 거 하는 그러니까 느낌? 오히려 평정심을 찾았다. 평정, 난 그런 애가 완전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중원에서의 어떤 공존의 대성공 그리고 그린우드 그리고 마샬 뭐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린우드는 올 시즌 이 총 스탯만 좀 보면 45경기 나와서 13골입니다. 이 선수가 2001년 10월 1일생이거든요. 이강인보다 어려워. 그리고 쿠버보다도 늦어요. 나는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약간 본인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본인이 좀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 야, 임대로 가서 내 나이 때 비슷한 애들 외대고루 같은 애들 잘 뛰고 있고 내 나이 때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이거 나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거든. 그렇죠. 사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01년생 엄청 어리죠. 그만큼 그린우드가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린우드는 또 이제 상대의 뒷공간이 있건 없건 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 맞아요. 물론 지금 상대하는 팀들의 면면이 완전히 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강팀을 만났을 때 시험대 한 번 더 올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2001년생 나이가 많았을 땐 이거는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얘기한 게 너 얘기가 맞으면서 좋은 점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맨유가 문제 있었던 부분이 강팀이랑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샤는 강팀 잘 잡았습니다. 근데 중하위권 자기보다 밑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 패 막 이러니까 그런 팀들이 결코 절대 좋은 성적 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승점은 똑같이 3점입니다. 맨시티를 두드려 패도 3점이고 브라이튼을 잡아도 3점이에요. 하긴 맨유가 올 시즌 맨시티 상대로 뚜까 패는 거 보면 뭐 그렇고 첼시도 사실 뭐 만났다면 그렇죠. 이겼잖아. 근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폴 폭바가 좋아졌고 그린우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좋은 점은 나보다 아래 있는 팀은 확실하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그런 팀들이 보통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땁니다. 맞아요. 라이벌 팀이랑은 무승부 이상 정도 거두고 적당하게. 밑에 팀 확실하게 잡죠?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티켓 혹은 잘 되면 우승 경쟁하는 거야. 그 팀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맨유 팬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굿가이, 배드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재기한 다음에 좋았던 선수, 나빴던 선수. 좋았던 선수 마티치죠. 당연히 마티치. 저는 놀랍니다. 네. 야, 이게 진짜 축구는 역시 잘했던 애들이 다시 잘하는구나. 역시 축절자리구나. 축절자리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딱 그거 하나. 체력 안배만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마티치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88이야? 네, 나이가 많고. 너보다 형이야. 2살 형이죠,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은 많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단 뭐 최근 보여주는 스탯 이런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중간의 휴식 텀이 마티치에게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네. 보이고 단순히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본인의 왼발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도 저는 솔샤르가 잘 해주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배드 가이는 러시포드가 부상 전에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굳이 뽑자면 레시포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완전히 막 와 진짜 개 못해. 그렇지 이게 아니라 않아. 네.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폼이 떨어졌죠. 이게 피로골절이 생각보다 좀 저는 제가 봤었던 선수들이 피로골절을 겪고 나면 고생을 좀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골절이 빡 해서 똑 부러진 게 아니라 피로가 계속 쌓여서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로 고생하는 선수들을 봐서 혹시 그거에 대한 여파는 아닐까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좀 올려야죠. 네, 이제 좀 기대감이죠. 왜냐면 마샬 잘하고 있고요. 그린우드 잘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레시포드까지 터진다? 이거 진짜 맨유 공격진 장난 아니거든요. 한 명 빼고 다 좋아하죠. 누구죠? 주원이 형. 방 맞아야 되니까. 레시포드 골 넣으면 6만 대 맞아야 그거 되는데. 하나요? 하죠.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해야 된다는 걸.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요즘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한테 계속 그래. 변호사 부를 거라고. 어차피 손병 부를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남은 대회 체크해 보겠습니다. PL 같은 경우에는 다
다 잡을 수도 있는 경기들이에요. 아니 일종이 되게 네. 타 팀에 비해서 되게 순탄한 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본머스, 아스톤 빌라는 이제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레스터는 챔피언스 티켓 경쟁을 네.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팀 정도라는 거. 유로파리그는 이제 대진을 앞으로 봐야 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FA컵은 7월 18일 뭐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첼시와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맨유 지금 굉장히 좋다.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재개후 분위기 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가 재개후 평가, 재개후 점검은 그날 새벽에 있는 경기가 있는 팀들 그거대로 이렇게 좀 업로드를 하는 저희가 방향으로 또 최신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그래, 되겠죠.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